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휴마노 요양센터 햇빛이 가득한 로비에 백만장자 사업가 한재민이 발을 들인다. 새하얀 벽과 깔끔한 인테리어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그를 맞이합니다. 투자사 CEO로 승승장구하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10번의 수술과 투병 끝에 치매 판정을 받은 외할머니를 모시는 것이었죠. 한 대표님, 저희 휴마노는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으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걱정 마세요. 원장실에서 마주한 양정호 원장은 품위 있는 정장 차림으로 재민을 맞이합니다. 인자한 미소로 말을 이어가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재민의 시선은 원장의 얼굴보다는 벽에 걸린 의과대학 졸업장에 머물렀습니다. 낯선 감각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지만 그저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선 특별 케어룸에서 쾌적하게 지내실 겁니다. 개인 간호사도 배치해드릴게요. 재민은 할머니 이명자를 모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평화롭게 가꿔져 있었고 방 안은 깔끔했어요. 재민이 손을 잡자 할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제가 매일 올게요. 재민아, 여기 좋구나.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의 혼잣말이 시작됐어요. 재민아, 죽지 마라. 아버지처럼 되지 마.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마다 할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했고 재민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과거 아버지를 잃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11살 때였죠. 폐렴으로 입원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퇴원 조치되었고 집에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후로 재민은 병원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생겼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확인할게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요양원의 일과는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어제보다 더 흐릿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화도 힘들어했죠. 어제 처방약은 무엇인가요? 진정제와 기본 치매 약물입니다. 초기엔 적응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간호사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재민의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어요. 돌아가는 길, 그는 요양원의 웹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양정호 원장은 명문 의대 출신의 노인의학 전문가였고 여러 병원을 거쳐 요양사업에 뛰어든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과거 이력 중 창현병원이란 이름이 스치자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현병원. 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지? 그날 저녁 재민은 옛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찾던 중 퇴원 확인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창현병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재민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명자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갔죠. 치매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나 싶었습니다. 평소 간호사 출신이었던 이명자는 깔끔하고 정확했으며 판단력도 여전했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재민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재민이, 그 사람, 약 먹으면 안 돼. 할머니의 말은 단편적이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상한 건 특정 간호사가 주는 약을 먹고 나면 할머니가 더 흐릿해진다는 점이었어요. 재민은 약물 목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간호사들은 표준 처방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양 원장님이 직접 처방하신 약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재민은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있어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양정호 원장과 마주쳤어요. 양 원장은 재민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대표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만. 할머니가 특정 약을 드시면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요. 양 원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 표정에 재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치매는 변동이 심한 질환입니다. 특히 초기엔 더 그렇죠.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재미는 왜인지 그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불편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직감은 그를 속이지 않았죠. 재미는 차에 타자마자 친구이자 IT 보안 전문가인 김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훈아, 작은 카메라 필요해. 사람 눈에 안 띄는 걸로. 갑자기 웬 몰카? 불법인 거 알지? 할머니 방에 설치할 거야. 내 할머니를 지키는 일이니까 불법이어도 감수할게. 다음 날, 재미는 화분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할머니 방에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재민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어요. 그는 원룸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꽃도 가져왔어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재민아, 그 남자 본 적 있어. 옛날에. 재민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해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남자요? 양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빛. 너희 아버지. 그날.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단편적이지만 뭔가 중요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양정호의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민은 어린 시절 사진첩과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사흘 후 한재민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재민은 턱을 괴며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평범했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체크하고 청소하는 모습, 식사를 가져다주는 일상적인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어젯밤 촬영된 영상에서 무언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뭐지? 영상 속에는 두 명의 간호사가 등장했어요. 한 명은 평소 만나던 오지연 수간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잠든 사이 주사기를 꺼내 무언가를 주입했죠. 재미는 볼륨을 높여 대화 내용을 들었어요. 이 약물은 임상실험 단계라며. 괜찮은 거야? 원장님 지시야. 이 할머니는 특별관리 대상이래. 부작용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재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었죠. 간호사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원장님이 왜 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몰라. 저 할머니 손자가 한재민이래. 투자사 CEO로 유명한. 원장님이 그 집안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던데. 재미는 영상을 멈추고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그는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훈아, 영상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할머니한테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 그거 범죄야. 증거 확보했으니 신고해. 아직은 안 돼.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원장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대. 재미는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양정호 원장이 직접 할머니 방에 들어오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혼자 있을 때 원장은 가면을 벗은 듯 했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잠든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명자 씨. 날 기억하진 못하겠지? 27년 전 창현병원에서 만났던 그때를. 당신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재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손자가 성공했다고? 어디 한번 보자고. 화면 속 원장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링거 주사를 조절했어요. 재민은 즉시 세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세훈아, 지금 당장 할머니를 데려와야 해. 양정호.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아. 무슨 소리야? 27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병원의 원장이 지금 이 요양원 원장이라고. 재민은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져 가기 시작했어요.
11살 때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했던 창현병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 이유는 병상 부족과 보험 미적용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그날 밤 고열로 고통받다 새벽에 돌아가셨죠. 그때 차가운 눈빛으로 규정은 규정입니다 라고 말했던 병원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셨던 거야. 양정호를 알아보셨던 거였어. 요양원에 도착한 재민은 곧장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날 밤 한재민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과 병원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7회가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생생했죠. 여기 있다. 마침내 찾아낸 병원 퇴원 확인서와 함께 있던 신문기사. 창현병원 의료비 미납 환자 불법. 퇴원 조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당시 병원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화면 속 인물은 분명 젊은 시절의 양정호였습니다. 역시. 그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창현병원은 15년 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 양정호는 이후 몇 개의 의료기관을 거쳐 5년 전 휴마노 요양센터를 설립했어요. 표면적으론 성공한 의사의 이력이었지만 재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양정호가 연루된 여러 의혹들이 발견되었죠. 불법 약물 실험, 요양원 보조금 횡령 의혹, 그리고 환자 학대.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묻혀버린 사건들이었습니다. 재민은 세훈에게 전화했어요. 세훈아, 양정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줘. 특히 불법 의약품 거래 관련해서. 알았어. 근데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끝까지. 이건 그냥 할머니 문제가 아니야. 이자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야. 재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요양원에서 느꼈던 위화감, 할머니의 단편적인 말들, 그리고 양정호의 낯익은 얼굴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병원 기록 열람을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와 당시 병원 기록을 요청했어요. 또한 할머니를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대표님,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께서 아침에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당분간 이동은 위험할 것 같아요. 양정호가 직접 재민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지만 재민은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재민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발작이요? 어제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이명자님 같은 경우는 더. 재민은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죠. 재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손자를 알아본 듯 했어요. 미나. 그 사람. 조심해. 할머니의 말은 어제보다 더 힘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분노를 누르기 힘들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정호를 마주했습니다. 원장님,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환자 보호자의 권리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동이 위험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셔야. 그럼 제가 24시간 여기 있겠습니다. 양정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낮 시간에는 허용해드리죠. 재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혹시 예전에 창현병원에 계셨나요? 양정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오래전 일이라. 여러 병원을 거쳤죠. 왜요?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재민은 원장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모든 자료를 준비해.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재민은 요양원과 회사를 오가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김세훈은 불법 약물 거래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양정호가 메디컬 솔루션이라는 제약회사와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임상실험 단계의 치매 약물을 불법으로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 약물은 아직 승인도 안 된 실험약이야. 더구나 노인에게 투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훈의 보고를 들으며 재민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요양원 내부 서류를 해킹한 결과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약물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자식들. 재민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면회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재민이 감시의 눈을 더욱 강화하자 양정호도 함부로 약물을 투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재민은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세훈아, 그 약물 성분 분석 결과는 어때? 독성은 없지만 환각 증상을 유발해. 치매 증상을 인위적으로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요양원 보험금이랑 관련 있을 거야.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보험 청구액이 늘어나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27년 전 아버지를 쫓아낸 이유도, 지금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을 학대하는 이유도 돈이었죠. 재민은 더 깊은 조사를 위해 양정호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창현병원 시절 동료들을 찾아봐. 증언이 필요해. 며칠 후 세훈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창현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간호사가 지금 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지연 수간호사였죠. 오지연. 그녀도 연루된 건가?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접촉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재민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오지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재민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신이 한희수 씨의 아들이었군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은 제 간호사 경력 중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오지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양정호의 지시로 보험 미납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일에 가담했고 그중 한 명이 재민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양정호는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지시했었고 이것이 결국 창현병원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제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양정호는 어머니를 무료로 돌봐주겠다며 저를 회유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오지연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정호가 요양원에서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 특히 임상실험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머니 때문에 눈을 감아야 했던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옮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지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양정호의 제약회사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세훈의 도움으로 메디컬 솔루션의 내부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들은 요양원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서류에는 환자들의 약물 반응과 부작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약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민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증거는 충분해. 이제 그를 막을 때가 됐어. 며칠 동안 재민은 변호사와 의료 전문가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료 기록과 사망 진단서, 요양원의 불법 약물 자료, 오지연의 증언, 그리고 몰카로 찍은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세훈아, 기자회견 준비는 어때? 다 됐어.
주요 언론사들에 연락했고 온라인 생중계도 가능해. 좋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재민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분한 결의의 참 모습이었어요. 그는 원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양정호는 창문 너머 풍경을 보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할머니는 좋아지셨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양정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죠. 재민의 냉랭한 목소리에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민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좋네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양정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어요. 투자라면 환영합니다. 이 바닥은 성장성이 큽니다. 특히 불법 약물로 노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더 큰 수익이 나겠죠? 양정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메디컬 솔루션. 실험 단계 치매 약물. 보험금 과다 청구. 환자 학대. 더 말할까요? 양정호는 의자에 깊이 앉았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가면은 없고 날카로운 사업가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충분해요. 오지연 증언도 있습니다. 양정호는 냉소적으로 웃었고 서랍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업가에게 조언하죠.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수익 기준입니다. 위스키 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당신 아버지도 비용 문제였을 뿐입니다. 병상은 한정되고 보험 없는 환자는 수익성이 없죠. 비즈니스였습니다. 재민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지만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당신에겐 비즈니스지만 내겐 아버지였어요. 당신이 죽게 한 건 숫자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양정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합의점을 찾자고요. 원하는 게 뭐죠? 돈, 사과, 뭐든 할 수 있어요. 사과요? 27회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요? 이 바닥은 희생도 있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투자도 요양원 지분도. 재민은 웃음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당신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약물 실험, 보험 사기, 환자 학대. 과거 창현병원 기록까지요. 양정호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사본은 이미 변호사, 검찰, 언론사들에 전달했습니다. 양정호가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난 망하지 않아요. 내 인맥은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정호는 냉정을 찾고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 아버지도 비용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재민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희생이요? 아버지는 이름도 없이 떠났어요. 당신 이름만 남겨드리죠. 뉴스 일면에 양정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침묵 후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어요.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27회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입니다. 재민은 말을 마치고 나섰습니다. 어깨 짐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집에 가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을 떠났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죠. 차 안에서 할머니는 재민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선명함이 돌아와 있었죠. 재민아, 너 아버지처럼. 똑같네. 네, 할머니, 이제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재민은 세훈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침 8시 30분 대형 호텔 컨벤션 센터.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0명 정도의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의료 윤리와 노인 복지의 위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세훈이 물었어요. 응, 이제 시작하자.
재민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재민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한국 최고의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인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7년 전 한 11살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갑자기 퇴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병상 부족과 보험 미적용.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서 숨을 거두셨죠. 재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는 곧 안정을 찾았어요. 그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병원장이 지금 휴마노 요양센터의 양정호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재민은 뒤에 있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세훈이 준비한 영상과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불법 약물 실험, 보험 사기, 환자 학대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죠. 이 자료들은 제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중 발견한 것들입니다. 할머니도 이런 불법 약물 실험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재민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오지연 수간호사는 직접 나와 양정호의 범죄에 대해 증언했고 메디컬 솔루션 회사와의 불법 거래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인위적으로 악화된 증거였어요.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시스템을 묵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양정호 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재민의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한 대표님, 개인적 복수심에서 시작된 조사 아닙니까? 처음에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지금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한창일 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양정호가 들어왔어요.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양정호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27년 전 저는 한희수 씨를 포함한 여러 환자들을 병원 수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죠.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양정호는 말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갔어요. 문 앞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체포되었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재민은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세훈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재민아. 이제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재민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오늘 저는 한희수 복지재단의 설립을 선언합니다. 이 재단은 노인 의료와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재민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양정호 원장 구속, 휴마노 요양센터 불법 약물 실험 충격, 27년 만에 정해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한 달 후 재민은 새로 마련한 양호시설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불법 약물이 중단되자 의식도 점차 선명해졌고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 할머니는 TV에서 방영되는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양정호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다른 요양원들의 불법 행위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재민이 설립한 재단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 사람을 알아보셨잖아요. 늙어서 좋은 것도 있구나. 오래 살아서 나쁜 놈들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 할머니의 유머에 재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미는 병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와 양정호의 법정 선고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27년의 시간이 한 장의 종이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훈이었어요. 모든 구상이 끝났어. 전국 요양원 투명 감시 시스템이 다음 주에 시작돼. 고마워, 세훈아.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통화를 마치고 재미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재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셨겠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눈물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재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참 잘 컸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날 밤 재민은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투자사 업무를 줄이고 한의수 복지재단의 활동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전국의 요양원과 병원을 감시하고 의료 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관들을 고발하는 일. 그것이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재민은 짧은 연설을 했어요. 저희 재단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재민은 한 작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재단이 운영하는 첫 번째 시설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는 한의수 기념실이라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재민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창가에 새로 놓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언젠가 이곳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것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사진을 벽에 걸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며 재민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7회의 침묵과 아픔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